여러분, AI를 더 똑똑하고 더 창의적으로 만드는 거, 이게 요즘 기술계에서 가장 큰 화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AI의 창의성을 키우려다가 그게 통제불능이 되어버리면 어떡하죠? 그래서 오늘 안정성은 지키면서 AI의 잠재력을 정말 끝까지 끌어올리는 아주 기발한 방법, 바로 밴드포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AI가 기존의 틀을 깨는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탐색하게 만들면서도 훈련 과정 자체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과연 있을까요? 이 탐색과 안정성이라는 사실 양립하기 힘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 이 연구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배경 지식부터 좀 알아볼까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챗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있잖아요. LLM이라고 하죠. 얘네들은 이미 엄청난 양의 데이터로 1차 학습을 끝낸 상태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걸 실제 쓸모있게 만들려면 성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미세 조정, 그러니까 아주 정교한 튜닝이 꼭 필요하거든요. 바로 이 미세 조정에서 핵심 기술로 쓰이는 게 바로 강화학습입니다. 이게 뭐냐면 AI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주거나 아니면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에요. 진짜 딱 강아지 훈련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잘하면 간식 주고 못하면 안 주고 이렇게 더 나은 답변을 하도록 계속 유도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AI는 훨씬 더 복잡하고 논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요즘 업계에서 거의 표준으로 쓰는 강화학습 방식이 있는데 바로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학습, 줄여서 RLHF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사람이 직접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AI가 답변을 여러 개 내놓으면 그중에서 이게 더 낫네? 하고 사람이 직접 순위를 매겨주는 거죠. 이런 피드백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AI는 점점 더 인간이 좋아하는 쪽으로 정교하게 튜닝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정말 놀랍게도 이 업계 표준 방식에 오랫동안 아무도 몰랐던 혹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던 결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안정성을 지키려고 만든 그 안전장치가 역설적이게도 AI의 창의성을 꽉 막아버리는 족쇄가 되고 있었던 거죠.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AI를 훈련시키는데 얘가 갑자기 너무 확 바뀌어버리면 전체 학습 과정이 완전 뒤죽박죽, 불안정해질 수 있겠죠? 바로 이걸 막으려고 엔지니어들이 쓰는 기술이 클리핑이라는 안전장치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쉽게 말해서 고속도로의 가드레일이에요. 차가 차선 밖으로 튕겨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 딱 그 역할입니다. 이 가드레일 기술의 정식 명칭이 바로 PPO 클리핑입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AI가 다음 전략을 배울 때 그 변화폭에다가 강제로 상한선이랑 하한선을 정해두는 거예요. 이 이상은 변하지 마 하고 딱 선을 그어주는 거죠. 덕분에 훈련 과정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죠. 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정말 핵심을 보여주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좁은 보라색 선 있죠? 이게 바로 기존 PPO 클리핑이 만들어 놓을 고정된 가드레일입니다. 변화의 폭이 이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위아래로 꽉 막혀 있는 게 보이시죠? 문제의 핵심은 이 가드레일이 너무나 뻑뻑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융통성 제로인 가드레일이 어쩌다 한번 나오는 진짜 기가 막힌 대박 아이디어를 의도치 않게 벌주고 있었던 겁니다. AI가 조금이라도 틀을 깨는 생각을 하려고 하면 이 딱딱한 가드레일이 어딜 너무 나갔어 하면서 그냥 쳐내고이는 거죠. 문문 저자들도 이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정적인 클리핑 접근법은 안정적인 최적화와 새롭고 효과적인 전략 습득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데 근본적으로 부적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결국 안정성을 얻겠다고 창의성이라는 그 엄청난 잠재력을 그냥 버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엔트로피 붕괴라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기서 엔트로피라는 건 AI가 얼마나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창의성의 척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붕괴된다? 그건 AI가 더 이상 새로운 시도는 안 하고 그냥 안전하고 뻔한 대답만 내뱉는 창의성이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고질적인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벤4가 등장합니다. 벤4의 아이디어는 정말 혁신적이에요. 기존의 그 뻣뻣한 가드레일을 버리고 상황을 파악할 줄 아는 훨씬 더 스마트한 가드레일로 바꾸자는 거죠. 두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표로 비교해 볼까요? 보세요. 기존 클리핑은 규칙이 고정적이고 그냥 경험에 의존했어요. 반면에 밴드표는 원칙에 기반해서 동적으로, 즉 상황에 맞게 규칙을 바꿉니다. 그 영향은요? 기존 방식이 창의성을 억누르는 결과를 낳았다면 밴드표는 AI가 더 넓은 세상을 탐험하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거죠. 밴드4, 우리말로는 밴드 제약 정책 최적화라고 하는데요. 핵심 아이디어는 확률을 인지하는 동적인 가드레일을 만들자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아이디어가 나온 확률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희귀하고 독창적이란 뜻이죠. 그러면 가드레일의 폭을 확 넓혀주는 거예요. 그거 좋은데 마음껏 한번 해봐 하고 더 큰 기회를 주는 거죠. 아까 봤던 그 그래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모든 게 딱 맞아 떨어질 겁니다. 여기 이 넓은 파란색 영역 보이시죠? 이게 바로 밴드4가 만들어낸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기존의 그 답답한 보라색 가드레일이 꽉 막고 했던 영역까지 아주 유연하게 확장됐잖아요. 덕분에 드물게 나오지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아이디어들이 더 이상 억압받지 않고 마음껏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밴드4가 이뤄낸 혁신이에요. 와, 이론은 정말 그럴듯하죠. 근데 실제 성능은 어떨까요? 이론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결과로 보여주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자, 이제부터 보실 데이터가 모든 걸 증명해 줄 겁니다. 이 표는 좀 복잡한 수학 추론 능력을 테스트한 결과인데요. 여기 mean at 32라는 건 32번 시도해서 얻은 평균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자, 결과를 보세요. 기존의 표준 방식은 물론이고 그걸 좀 개선했다는 방식보다도 밴드4를 적용했을 때 점수가 압도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이건 뭐 논쟁의 여지가 없네요. 그리고 이게 그냥 특정 모델에서만 운 좋게 나온 결과가 아니에요. 15억 파라미터짜리 비교적 작은 모델부터 80억 파라미터의 진짜 거대한 모델까지 모델 크기나 종류랑 상관없이 아주 일관되게 밴드4가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 방법이 보편적으로 먹힌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엔트로피 붕괴, 그러니까 AI의 창의성이 고갈되는 문제 기억나시나요? 이 그래프를 보면 밴드4가 그 문제를 얼마나 멋지게 해결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표준 방식은 최종 엔트로피가 0.02, 거의 바닥이죠? 그런데 밴드4는 0.2입니다. 무려 10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한 거예요. 이건 AI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확실하게 지켜냈다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밴드4는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여기, 이 차트에 있습니다. 이 차트는 뭐냐면요. 나올 확률이 20% 미만인 아주 희귀한 아이디어들이 얼마나 자주 억제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놀랍게도 기존 방식에서는 이런 희귀한 아이디어의 20%가 그냥 버려졌어요. 가드레일에 막혀서요. 그런데 밴드4는 어떻죠? 그 비율이 거의 0%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희귀하지만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은 겁니다. 네, 지금까지 밴드4의 원리부터 정말 놀라운 성능까지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이 연구가 단순히 성능 좋은 기술 하나 나왔다에서 끝나는 걸까요? 아니죠. 이 혁신이 AI 기술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는 뭘지,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밴4는요, 그냥 성능을 조금 올린 기술, 그게 아닙니다. 이건 AI를 훈련시키는 방식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꾼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AI한테 야, 너는 안전한 길로만 가 이렇게 강요했다면 이제는 스스로 생각할 공간을 열어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주먹구구식 규칙이 아니라 아주 탄탄한 이론에 기반한 원칙을 세워서 드디어 창의성과 안정성, 이 두 마리 토끼를 정말 지능적으로 잡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AI에게 그냥 무항한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똑똑한 제약을 걸어줬을 때 그 잠재력이 폭발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AI에게 이런 현명한 자율성을 주면서 훈련시킨다면 과연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차원의 추론과 창의성을 목격하게 될까요?
아마도 그 무한한 가능성의 문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